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 종목 선정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일 미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심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어요. 전일같이 급락이 나왔을 때 종목을 어떤 걸 선정해야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종목을 살 엄두를 못 내요.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종목들이 세일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매수할 여력이 없어요. 본인 계좌에 종목들이 우수수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초보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주식을 조금 한 사람들은 급락이 나와도 손절할 거 손절하고 교체 매매할 거 교체 매매하고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빨리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단기간쯤에서 대응하던 사람들은 대응을 하는 거죠. 종목을 찾아야 되죠. 종가 베팅을 할 종목도 있고요. 어떤 시장을 분석할 때 마인드에 따라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 수익을 적게 내기도 합니다.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 종목 선정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들어보시면은 급락 나오는 날 종목 선정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자,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지수가 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급락이 1도 안 나왔죠. 급락이 안 나도 뭐 꼬리는 달렸어요. 지수 급락이 나왔을 때도 상승을 했다가 종가 부근에는 밀렸죠. 이 라인들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목만 봤을 때는 지수가 급락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강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후보군에 올려놓는 겁니다. 분차트에 들어가서 보면 전일은 이제 이런 차트가 만들어져 있겠죠. 이런 라인에서 지수가 급락이 나왔고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 라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전 저점을. 전일 저점과 당일 저점을 다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종가까지 위에서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빠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종목을 줄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종목을 줄입니다. 지수가 계속 하락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높여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손절이 나가는 게 어중간한 종목들, 상승도 아닌 하락도 아닌 그런 종목들 팔고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죠. 밀리면 더 사기 위해서. 그리고 아예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팔지를 않아요. 실전에서는 손실 본 종목들, 손실이 나 있는 종목부터 매도하고 그 돈으로 종목 교체를 하라고 하는데 단기간쯤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그냥 손절이 나가고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포지션이 어중간해 있는 종목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종목을 현금화를 많이 시키죠. 그럼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빠져나옵니다. 심리가 그래요. 그럴 때 밀리게 돼 있죠. 그리고 지수가 저점을 찍고 반등 나오면 같이 반등 나오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데 하락이 안 나와요.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보시라는 거죠. 다날이라는 종목도 기준 양봉이 나오고 고점에서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데 이 종목 하락이 나오지를 않아요.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물론 엄봉입니다. 전일 차트를 봤을 때는 여기서 양봉으로 가야 될 자리에서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으니 가지를 못하고 갭을 띄우다가 밀렸는데 이 라인에서 지키고 있다는 거죠. 지키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받아내고 있다는 거죠. 받아내고 있다는 거는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면 주포라고 하죠. 주포가 저점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매도세를 받아내고 있는 거죠. 강한 종목들은 언제 시장이 풀리면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서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급락이 나온 종목들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패턴을 만들고 전저점을 지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장 마칠 때까지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 종목이 그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종가 베팅 하는 사람들이나 좀 스윙 베이스로 종목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본인들 종목이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보유하셔도 되는 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종목을 매수할 때도 전저점을 지키고 버티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이런 라인에서 이탈이 안 나오잖아요. 일봉에서 보면은 엄봉이지만 갭을 띄웠다가 밀렸지만 엄봉이지만 분차트에서 보니까 저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어제 지수가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저점을 살려두고 있다. 살려두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받아내고 있거나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주포라고도 하고 세력이라고도 하는 거죠. 개인들이 여기서 이 물량을 받아낼까요?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10% 가까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게 뭐죠? 수급이죠. 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100만 주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종가 상황으로 100만 주 들어오고 마감을 했는데 내일 또 하루 눌렀다 갈지 바로 상승이 나올지 내일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 전저점을 살려두고 패턴을 이탈시키지 않고 전저점을 살려놓는 종목들은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주인이 있는 종목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뉴스가 있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는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것도 뭐예요? 시황 분석, 뉴스 분석, 재료 분석.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시황적인 부분과 뉴스 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다른 유튜브들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는 거, 종목을 선정을 하고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려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특정 패턴, 전저점을 지지하는 종목들은 우선순위 올려놓고 종가 베팅에 한번 들어가도 된다. 다음날 5%에서 10% 정도의 파동은 나온다.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밀리거든요. 약한 놈들은 다 밀립니다. 근데 밀리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에 지나가죠.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이런 구간에서 전고점 돌파하고 상승이 나왔잖아요. 보여드리는 종목들은 이미 2, 3주 전에 제가 다 설명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상승이 나오고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죠. 음봉으로 나왔지만 거래를 줄어들고. 만약에 이 종목이 힘이 없다라 그러면 이렇게 급락이 나와야 되겠죠. 급락이 안 나오잖아요. 지수가 무너지고 급락이 나오는데도 버텨주고 있다.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주포가 잡아주고 있다. 세력이 잡아주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종목도 여기와 조점을 살려주잖아요. 살려주니까 나는 니는 살려줄게. 이탈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다음날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멘붕이 와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내 계좌가 박살이 난단 말이에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5%, 6%씩 내려앉아 버리면 이미 멘탈이 나가버려요.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계좌 관리를 하면 하락하는 종목들은 하락을 하더라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매도할 건 매도하고 그럼 현금이 남으면 그 현금 가지고 또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탄탄한 종목들, 재료가 있는 종목들,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실적이 좋고 재료가 살아있고 일정이 남아있으면 그들 종목이 지지선을 이탈할까요? 안 할까요? 이탈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보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 뭐예요 도대체? 좋은 재료가 있고 좋은 이슈가 있고 앞으로 실적이 좋고 실적이 좋을 것 같고 호재가 나오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빠지나요? 대기 매수세가 얼마나 많은데 내려오면 사고 싶어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종목이 빠집니까? 안 빠지잖아요. 지수가 급락이 나와도 그런 종목들은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헌터 주식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른 데 가면 돈 내고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포인트는 잡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저는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수 빠지는 날이 오히려 종목 찾기가 더 쉬운 날이 되는 거예요. 더 예를 들어서 종목을 많이 보여줄 수도 있는데 강한 놈은 안 빠집니다. 똑같은 세상 이치와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이 안 가요. 약간 좀 못 사는 사람들도 막 명품 사고 좋은 거 입고 다니고 그래요.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는 사람부터 날아가기 시작해요.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경기 좋으나 안 좋으나 상관이 없어요. 기본 자산이 많기 때문에. 항상 늘 똑같은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종목들은 안 빠져요. 시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 안 좋은 종목들은 시장이 좋을 때 5% 반등했다가 시장이 안 좋으면 15%, 20% 빠져요. 근데 좋은 종목들은 시장 좋을 때 5% 반등하잖아요. 시장 안 좋을 때는 5%도 안 빠져요. 딱 그 라인을 지킨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아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지선 이탈하면 매도하셔라고 하는 것. 속임수 패턴에 의해서 급락을 시켰다가 급등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놓치기 싫고 그런 거 하나도 손절하기 싫어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큰 거에 당하는 거예요. 지지선 이탈하면 일단 손절하되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주고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일시적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수급의 변화가 크게 없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은 그 다음날 지수 반등이 나오면 반드시 5에서 10%는 반등이 나온다. 뭐 공부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